제6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는 3월 2일 금년에 들어서 처음 가지는 태극기 대회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수 우파안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염려 없어. 네. 또 반대가 있죠. 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 염려할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이시죠. 누구십니까? 이충근 박사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네. 귀한 학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분은 미국 국민의 74%가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한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철수 그건 지금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뭐 이 면으로 볼 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난 1월 24일 날 나온 이 표지로 나온 동영상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한 3개월 전 2017년 10월 24일에 이런 동영상을 내셨는데 평화협정 왜 전쟁을 막을 수 없나.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앞으로 평화협정을 우리가 맺게 되면 이 주한미군 철수하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제 드린 말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 평화협정을 만약에 북한과 우리 한국이 하게 되면 네. 이분은 물론 이제 평화협정 하게 되면 전쟁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르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하고 상반이 됩니다. 여기서 이충근 박사님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해도 네. 주한미군 철수? 아니. 네.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얘기하는 요새 이런 사람들 직접 그렇게 말씀은 안 해도 예,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방정맞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는 말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방정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방정맞은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 뜻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꾸만 주한미군 철수 운운해서 그렇게 사기 떨어뜨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팩트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우리들에게 지금 현실에 가까운가를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 이 시청자 가운데도 여기 이제 오랫동안 저를 따르던 분들인데, 네. 여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좀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 그래서 지금 이충근 박사님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 이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하는 얘기는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은 중국 때문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큰 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고 중국이 큰 적으로 남아있는 동안엔 주한미군은 거기 계속 주둔할 것이다. 중국이 약화되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위협이 덜 될 때 그때는 아마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다.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안 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떤 한 가지에만 달려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저는 그 미국의 이 주립 대학원에서 미국 정치사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뭐 국제 정치학 뭐 이런 건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네, 제가 미국 대학에서 철학 공부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미국 정치사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분의 그 전공과 이렇게 비교한다면 제가 상대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라면 뭐 그렇지만 학자가 이분뿐입니까? 세상에 허다한 게 학자고 세상에 허다한 게 전문가인데 그분들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이춘근 박사님을 비판하지는 않지만 저는 애국적인 의미에서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중국이 이제 소멸될 때까지는 괜찮아. 다들 안심하는 겁니다. 그럼 뭐 주한미군 위에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기 캠프 험프리스 기지 저도 한번 가서 봤지만 그 앞에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보수우파 국민들이 나와서 몇십 명이 나와서 계속 매일같이 송조기하고 우리 태극기 흔들면서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하면서 계속 위로하고 주한미군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아니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붙박이로 그냥 중국이 저렇게 거세고 중국이 미국의 그런 어떤 패권에 도전을 한다면 그때까지 주한미군이 여기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세력 보고 다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국이 저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기도도 안 하죠. 그런데 캠프 험프리스 가서 왜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염려할 게 없어요. 이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번 이야기는 안보 수면제다. 안보 수면제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보에서 잠을 자게 하니까. 네. 안보에 대해서 크게 해서 기도하고 할 일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좀 더 심한 용어를 제가 하나 쓸까요? 안보 마약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마약을 먹고 나면 현실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74% 여론이 그러니까 주한미군 절대 말은 안 쓰죠. 물론 학자니까. 네. 근데 말하시는 거 보면 뭐 거의 절대. 그러고 나서 1년 3개월 전에는 여기 평화협정에서 만약에 평화협정 맺게 되면 주한미군 떠나갈 철수할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평화협정을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위기가 있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이 학자가. 저도 학문을 할 만큼 했습니다. 학자로 공부를 저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따지는 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가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평화협정은 본인 입으로도 이렇게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염려할 필요 없다. 74%가 미국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여러분, 여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100년, 1000년 그대로 갑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확 바뀌는 게 여론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베트남 반전 운동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반전 여론이 아주 비등하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목을 걸고 있다고 할 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춘근 박사님의 이 이론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춘근 박사님 말씀처럼 저도 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군 철수 문제를 이번 미국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왜 얘기하지 않았는가? 왜 주한미군 철수를 거기서 거론하지 않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론의 반대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74% 얘기했죠. 만약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64%가 미군을 보내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본에도 동일한 숫자로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북한의 침공을 당하면 64% 미국인들이
우리가 미군을 보내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키는 게 똑같아요. 지금 그 마음들이. 여론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반대합니다. 작년엔 국방수권법,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방수권법을 더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만드는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의회가 이렇게 자꾸만 제동을 겁니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다음 재선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재선 운동을 제가 할 겁니다. 초선 이번에 그 처음 선출될 때 제가 가장 많이 설교를 7, 8개를 하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선도 제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의회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런 그 북한 김정은과의 이 딜할 때 주한미군 감축도 어느 선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감축도 말이죠. 감축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의회가 반대합니다. 네, 의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반대합니다. 여론이, 국민이 반대하죠. 의회가 반대하죠. 참모들까지 반대하죠. 그런데 뭐 아무리 뭐 자기 고집이, 주관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비건 대표하고 뭘 했는가 하면은 종전 선언을 거기다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아십니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금 딸리니까 그걸 뺐어요. 종전 선언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반대를 받지 않습니까? 이 반대를 무릅쓰고 주한미군 철수할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왜요?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가면 자동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하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아주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어서 아주 열불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3분, 일본의 학자 1분하고 2분의 이제 미국인 전문가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춘근 박사 그 안보론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그 안에서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테츠오 코타니 교수인데요. 일본의 메이카이 대학 부교수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더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작년 8월 15일에 이제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를 부를 수 있는 세계의 도화선, 이런 제목입니다. 이분이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한미군의 남한으로부터의 철수를 상상한다. 전에는 상상치도 못한 일, 주한미군 철수. 이것을 지금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진전과는 완전히 별도로 진전하든 말든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3가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평화협정, 그리고 미국 우선 정책,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와 더불어서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첫째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입니다.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먼저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완전히 그 소련이 그냥 죽고 무너졌고 북한도 뭐 그냥 끝날 아주 그냥 마지막 숨을 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다시 가져와도 된다 그렇게 하고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노무현 좌파 정권부터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하자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뭐 자주국방이니 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 주권 국가가 어떻게 작전 통제권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맡기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그렇게 나오죠. 네. 우리 그러면 나토에 있는 동맹국들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다 미국에게 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주권 국가 개념이 없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춘근 박사님이 한국 사단장에게 물어봤답니다.
미군과 우리 한국군과 전력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한 9배는 될 겁니다. 미군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9배 이상 될걸요. 네. 그 정보력이나 무기나 이런 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군 한 9개 여단과 미국 1개 여단이 서로 맞먹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 사단장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여러분 9대 1인데 1이 9를 지휘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한국군이 지휘를 하는데 정보도 없고 그래서 늘 미국에게서 정보를 받아오는데 그런데 한국군이 그 사령관이 되고 부사령관을 미군으로 만들어 놔요. 이게 지금 정말 미군이 그러면은 전시에 함께 작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왜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전력이 9배 그 이상으로 강한데 왜 전력이 약한 거기에다가 맡겨서 그렇게 아주 그냥 미군을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왜 대통령이 그걸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 전시작전 통제권. 이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춘근 안보론은 이거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 일본 교수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물론 미군 감축, 미군 철수보다는 미군 감축에 더 많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화협정입니다. 정말 불안하죠. 네, 이 사람들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뭐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거친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만 제가 표현해도 다 표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미군 철수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예, America first. 미국부터 챙기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그걸 또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국제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죠. 김정은이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문재인이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 셋이 다 원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셋이 다 실권을 가진 세 사람이 다 원한다. 자, 여기 일본 교수가 한 얘기가 만약 한국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검토는 필연적이다. 당연하죠. 이춘근 박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평화협정 맺게 되면 미국을 볼 때 북한과는 전쟁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한국군이 북한과 전쟁하게 되면 한국군을 도와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춘근 박사님도 그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특보인 문정인이가 외교답조인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남북 간의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정당화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협정 맺게 되면 주한미군이 계속 남한에 머무는 정당성이 많이 상실된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정인의 이 말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재빨리 거부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 문정인과 문재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인은 문재인의 마음을 비추어보고 미리 비추어보고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미군이 있어야만 이 나라를 지탱하고 정권을 지탱하니까 이 좌빨 정부가 계속 미군 바짓가랑이를 잡고라도 미군을 주둔시켜 놓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정인의 이런 주장은 남한의 좌파들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네. 한국의 좌파는 주한미군 철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까 이춘근 박사님
그렇고 동일하게 좌빨들이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좌빨들도 주한미군 절대 철수 안 해. 왜? 한국에 그런 이익이 있는데 왜 철수해? 안 해?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충근 박사님은 다른 각도로 얘기해도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대통령도 평화협정에 서명하면 남한으로부터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평화협정. 불행하게도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에게 제의하는 게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고 평화선언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춘근 박사님 동영상을 저보다 많이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제대로 비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모르는 사람들이 이춘근 박사 제가 비판하는 내용을 올려놓으면 이춘근 박사 그 동영상 보기나 했습니까? 그럼 제가 올려놓죠. 나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난 한 번 정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2번, 3번, 혹은 4번 그렇게 듣고 또 봅니다. 왜요? 정확하게 비판을 하려면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박사님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이 박사님을 제가 왜 미워합니까? 고마운 분인데요. 그렇지만 이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진짜 우리나라에는 안보에 있어서는 이건 아주 척추인데 이걸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한 분은 이제 미국인 데이빗 맥스웰입니다. 이분은 제가 지난 10월에 워싱턴 DC에 갔을 때 직접 만나고 또 강연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고 30년 복무 후에 대령으로 제대한 분입니다. 특별히 그 미군 특수부대 지휘관을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한국에도 또 우리 아시아에도 단연간 있었고 한국에만 5번 복무를 했습니다. 한국을 잘 알죠. 한국 아시아에서 20년간 복무했고 내셔널 전쟁대학의 국가안전전략 교수로 있었고요. 미국 여러 안보 또 인권 단체 이사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방송을 이 제목으로 했습니다. 워싱턴이 꿰뚫어보는 한반도의 긴박한 실상. 이분이 자기 글 제목으로 쓴 것은 한국이 당면한 4가지 위협 이런 것입니다. 예, 인용을 잠깐 하면 위험은 이것이다. 한국이 당면한 위험은 이것이다. 즉 북한에 의한 전복은 북한이 계속 지금 한국을 전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수십 년 동안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군사 전문가니까 너무나 잘 알죠. 북한에 의한 이 전복은 한국 정치를 취약하게 만들고 한국 정치를 취약하게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네. 우리 보수판에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게 다 그냥 가만히 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전복 작전이 지금 있는 것이고 뭐 좌빨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주사파가 한국 정부와 한국군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면 지금 그렇게 했죠. 네. 북한은 전복이나 강압을 통해 남한을 취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춘근 안보론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에 대한 최악의 상황은 김씨 일가의 정권에게는 항상 가능한 선택인데 즉 북한 지배하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을 패배시키고 점령하며 흡수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남침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저기 서해 같은데 거기에 어떤 오도, 뭐 연평도 뭐 그런데 그 싸움을 하다가 얼어대면 어떡하겠습니까? 핵무기 쓸 거야. 싸움할래? 그럼 우리가 싸움할까요? 재래식 무기가지고 싸움을 안 했는데 우리가? 물론 안 하죠. 핵무기는요. 재래식 무기가 우리가 이 북한보다 10배가 더 세도 소용없습니다. 핵무기 앞에서. 더 그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이제 많이 연구를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은 생화학 무기를 더 염려합니다. 생화학 무기는 이렇게 백팩에다가 분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총수부나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슉 불어버리면 뭐 끝이 나는 겁니다. 생화학 무기가 더 무섭답니다. 실은. 네.
하여튼 이런 것들, 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이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 세 번째는 이제 골든 챙, 미국의 법률가입니다. 2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했고 미국의 톱 보수 논평가죠. TV 컬럼니스트고 또 핵 대결, 북한이 세계와 대결하다 이런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분과 작년에 10월에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방송을 했고요. 네. 한 30만 이상이 들었습니다. 저와 이제 뉴스타운에서 함께 한 걸 포함하면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친북 입장의 위험들 이런 제목으로 그 강연을 했는데요. 워싱턴 DC에서 했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달라진 것은 남한은 자신의 사회를 전복시키고 있는 지도자 누굽니까? 문재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를 전복을 시키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개념 전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정보가 아주 이 정보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가져옵니다. 네. 이분들 뭐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나오는 그런 우리 이 전문 어떤 연구소 이런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다 봅니다. 네. 저도 나도 못 보는 자료를 이분이 보고 있네. 저도 배웁니다. 이분들 아주 최고 자료를 가지고 좀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적들을 감금하고 있으며 문재인은 탈북민들을 제갈 먹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친북주의자 폭력배들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고 있고 북한의 공격을 막는 방어 시설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네, 참 탱크 트랩들 다 치워버리고 피눈물이 나죠. 피눈물이 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탱크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탱크 트랩을 해놨는데 그걸 다 무너뜨려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눈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끔찍한 정권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요컨대 남한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의 목표가 김정은이 남한을 접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남한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미국인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중국인인데요.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인이고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이 중공과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한국을 위해서 지금 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이런 그 문재인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이춘근 박사에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춘근 박사님이 본래 뭐 점잖게 표현을 하신다고 해도 이런 치열한 문재인이 바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고 바로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드 산불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더 이상 우리나라에 배치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고 있는 이 미사일 그 방어 체계 거기에 우리 한국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 우리는 안 합니다. 미국이 다 원하는 걸 다 no 했습니다. 왜? 이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서 골든 챙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미군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한국에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를 쓰는데 중국에서 그건 되고 그건 안 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서 워싱턴에 진정한 분노가 있다. 이 분노는 이건 마땅히 있어야 한다. 누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산불을 통해서 미국을 약화시키고 미군을 위험하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워싱턴 안에 있는 이 관리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이 준군 안보레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알고 그래서 아니라 이런 분들 좀 전에 데이빗 맥스웰이나 여기에 지금 말하는 이 골든 챙이나 그리고 앞에 태조 교수나 이런 분들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춘근 안보론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춘근 안보론을 위험하고 아니하고 안보 수면제고 안보 마약 갔다 오자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문재인과 그의 친평양 조언자들이, 친북주의자들이 우리들이 미국이 남한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든다면 우리 미국인들은 한국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남한은 지금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하시죠. 제가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아주 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고요. 야, 이거 우리 미국인이 우리 한국인보다 우리를 더 염려하네? 제가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춘근 박사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줘야 된다고 제가 요청을 자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한국을 염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춘근 안보에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온실입니다. 우리는 온실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 같은 그런 선구자들이, 그런 학자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그분이 말하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안타깝죠?